예, 이어서 이제 계속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5번, 그래서 이렇게 중등 강도, 예? 빨리 걷는 정도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면은 격렬한 거를 한 거를 뭐 1시간 15분, 일주일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운동의 강도를 높이거나 시간을 높일수록 더 효과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강도를 높이는데 우리가 또 나중에 거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요. 어떻게 강도를 높일 수 있겠어요? 운동을 하실 때. 제일 그래도 편하고 좋고 안전한 운동이 뭐라 그랬어요? 걷는 거요. 그럼 걷고 뛰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더 강도를 높일 수 있겠어요? 똑같은 시간에 빨리 뛰면 또 그렇겠지만은 이 근력 운동을 하는 거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 배낭을 메고요. 첫 주일에는 뭐 물통을 뭐 1개를 집어넣든지, 두 번째 주에는 뭐 물통을 2개를 집어넣든지. 그럼 배낭이 갈수록 무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똑같은 거리를 똑같은 시간이라도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강도가 높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훨씬 더 뭐다? 효과적이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 그동안 뭐 아주 사뿐 이렇게 운동을 하셨으면은 이번에는 좀 강도를 높이셔서 땀을 더 많이 흘릴 수 있는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이제 효과가 있을 거라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근력 운동을 하게 되는데 왜 근력 운동이 필요한지는 제가 이제 제일 가서 시간이 남으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생리학적으로 왜 그런 게 필요한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근력 운동 그런 것을 좀 강도 힘을 필요로 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 효과가 어디에 간다고요? 뼈에 간다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걷고 왔다 갔다 하고 걷는 걸로는 뼈가 튼튼해지는 데는 좀 그게 영향이 별로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뼈가 튼튼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정말 지게 지듯이, 여러분 지게꾼들 아시잖아요. 그 지게꾼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누구도 아냐면은 뼈도 그거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뼈도, 야, 이게 좀 주인님이 무거운 걸 쥐고 계시구나. 이 뼈, 내가 부서지면 이 주인님이 망가지시겠구나. 그러니까 뼈가 어떻게 돼요? 뼈가 튼튼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칼슘을 잡아들여서 놓치지 않게 칼슘을 꽉 잡아서 뼈를 더 튼튼하게 해줘요. 거짓말 같으세요? 그 사실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아직은 도대체 뼈가 이 무거운 걸 어떻게 느끼나 그 감각 수용체, 여러분들 뭐 통증이나 이런 거 다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그 느끼는 거지, 수용체 없으면 그 못 느껴요. 아프고 뭐 이러고 찌르고 뭐 이래도. 그러면은 반드시 뼈에도 무슨 수용체가 있을 텐데 그 무게를 감각하는 수용체가 있을 텐데 뭔가 질문은 하지만 아직도 그것이 뭔지를 못 찾아요. 참 신통하죠? 그러니까 과학이 아직 모르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골세포 자체가, 본셀, 골세포 자체가 아마 이 무게를 인식을 할 거다 이렇게 추측은 하지만 아직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뭐예요? 무거운 거를 지으면은, 무거운 거를 지으면은 누가 인식을 한다? 뼈가 인식을 해서 뼈가 어떻게 된다?
튼튼해진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운동을 해야 돼요? 근력 운동도 좀 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근력 운동에 좋은 거는 뭐다? 배낭을 져서 무거운 거를 하나씩 올려서 이렇게 지어서 좀 뼈를 튼튼하게 하시라고요. 예. 그리고 그 근력 운동을 하면 뼈만 좋아진 게 아니라 또 뭐도 좋아져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운동해보세요. 뭐 다리가 굵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근육 조직도 이렇게 튼튼해지는데 이제 그 방법이 여기 많이 나오는데 뭐 이런 건 뭐 몰라도 돼요. 하여튼 뭐 하면 돼요? 무거운 거 들고 다니고 뭐 이 삽질, 괭이질 이런 거 하면 된단 말이에요. 예? 역시 결론은 뭐예요? 얼굴에 땀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얼굴에 땀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뼈가 참 튼튼해져요. 뼈가 참 중요해서 여러분들은 뭐 젊으시면 모르실 텐데 되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어떻게 해서 돌아가세요? 넘어져서 주로 이제 이 뼈가 부러진다고요. 이 뼈가요. 그래서 이제 못 걷고 그러면은 못 걸으니까 더 운동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악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 근육, 뼈 튼튼하게 하고 또 자꾸 운동을 해야 하니까 덜 넘어질 거 아니에요. 중심을 잡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는 얼굴에 땀을 많이 내시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몸 전체 근육을 움직여야 효과적이다. 우리야 얼굴에 땀을 내야 되니까 당연히 몸 전체 움직여서 뭐 이렇게 땀을 내는 걸 당연히 그래야 되나 보다 생각을 하지만은 과학자들은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이 이런 결론을 하나 내려면요. 이거 정말 몇십 년 연구한 거예요. 이거 딱 한 줄이지만은 예? 몸 전체 근육을 움직여야 효과적이다. 이거 한 줄이지만 이거 연구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거 결론 내는 거요. 여러분 참 행운이에요. 이런 거 딱 한 줄만 읽으시면 벌써 그 지식을 습득하셔서 실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럴듯하죠? 그죠? 몸 전체를 움직여야 그 효과가 크죠. 그래야 전 근육이 아니 몇 개 근육 몇 개만 움직여서 전체를 어떻게 써먹어요. 당연히 전신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게 훨씬 효과적인 거죠. 그래야 아침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근육을 움직였을 때 운동을 했을 때 이 생기는 이 생리학적인 효과가 뭐라 그랬어요? 왜 운동을 하면 이렇게 몸이 건강해지고 이렇게 좋냐 말이에요. 예, 혈액순환이라 그랬잖아요. 예? 혈액순환에서 부산물들을 다 없애버리고 조직을 새로운 원기로, 새로운 산소, 새로운 영양분으로 공급을 해주니까는 이게 건강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쉬운 것 같은데 아직 그 개념은 과학자들이 아직 밝혀낸 게 없어요. 저는 그거 관심 있어서 전 실험하고 있어요. 제가 실험 결과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예. 그런데 이 몸 전체 근육을 움직여야 효과적인 거, 그 다음에 역시 한날에 몽창 해버리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나눠서, 예? 여러 날에 나눠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 근력 운동은 그냥 걸어 다니는 것보다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죠? 당연히 무게 쥐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아직 그냥 숨이 목에까지 차고 그냥 아주 배낭을 힘들면 집어 던져버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그때까지 하면 된다 이거예요. 에? 그것을 넘어서 하다가 쓰러지지 마시고 힘이 들어서 나 더 이상 못하겠다. 그 정도 거기서 그냥 끝이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력 운동은 너무 이렇게 오래 붙잡고 하셔가지고 몸 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력 운동은 강도도 서서히 올리시고 시간도 서서히 올려야 되는 거 당연하죠. 그죠? 벼랑간 뭐 물병 10개, 20개를 들고 그렇게 메고 가시다가 얼마 안 가서 쓰러지시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는 한 개 가지고 뭐 일주일 해보고 그다음에 한 개 더 얹고 일주일 해보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시고 시간도
처음에 안 하시다가 벼랑간 하루에 30분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30분 하자. 그것도 힘들면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 하루에 1분이라도 하고 처음 시작할 때 그 다음날에 뭐 2분이라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서서히 천천히 늘려가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죠? 예, 이거는 다 이렇게 그럴듯한 것을 이제 하고 이제 이게 뭐 이제 결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일주일 안에 150분인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주일에 150분을 하루에 5일만 한다고 하면은 하루에 30분이에요. 그죠? 그럼 하루에 30분 이렇게 하는데 하루에 몽창 150분을 다 써먹지 마시고 예? 매일 나눠서 하시고 한 번 할 때 최소한 얼마를 하셔야 된다고요? 10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시면은 강도를 서서히 늘리고 시간도 서서히 늘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중등도 운동, 격렬한 운동 그 차이는 아시죠? 중등도는 어떤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빨리 걷는 거. 예? 빨리 걷는 거. 격렬한 운동 어떤 거요? 제가 말씀드리면은, 예. 뭐가 기준이냐면은, 무거운 배낭 메고 빨리 걷는 거.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운동은 꼭 요 시간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만약 이거는 가장 기본이고, 요거보다 더 늘리면 어떻다고요? 더 효과적이다. 예? 더 효과가 크다. 그죠? 예. 그러니까는 아주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참고 문헌은 여기 나오잖아요. 예, health.gov 여기에 들어가셔서 보시든지 제가 이제 메요 클리닉 참 좋은 병원이에요. 미네소타에 있는 거. 제가 이 학교에 있을 때 그 메요 클리닉에서 일하는 분이 와서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특강을 그래가지고 들었는데 참 이 비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메요 클리닉이 로체스터 미네소타에 있어요. 미네소타주 얼마나 시골이에요. 로체스터도 더 시골이에요. 근데 1960년대 때 비전 있는 의사가 그 시골에다가 20층짜리인가 얼마짜리 큰 빌딩을 지었어요. 병원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병원을 만들겠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뭐 의사는 뭐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뭐 다 직원들 대우 최고로 해주고, 그 다음에 뭐 환자들에게 어떻게 고객 정신을 어떻게 발휘하고, 이런 이제 걸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큰지 아시죠? 중동에 있는 그 석유 생산하는 그 나라의 왕족들이요. 비행기를 타고 미니애폴리스에 와요. 거기서 다시 요 로체스터까지 가요. 가서 치료를 받고 미니애폴리스 오면 미니애폴리스는 백화점 있잖아요, 여러분들. 백화점, 블루밍데일, 그다음에 또, 백화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백화점에 다 들어가고, 그 안에 그 백화점 사이에 놀이공원, 테마파크가 다 들어갔는데, 그 전체를 유리 돔으로 다 쌌어요. 왜냐면 미네아폴리스는 엄청 추워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돔으로 해놓지 않으면은 겨울에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돔에 백화점 이런 데 가서 왕족들이 집에 갈 때는 쇼핑을 하고, 그리고 쇼핑 가고 지고 다시 비행기 타고 자기네 나라로 가요. 그러니까 메요 클리닉 만든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 병원은 정말 유명한 병원이에요. 거기에서 웹사이트에 보면은 거기에서 만든 게 참 많은데, 혹시 질병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 그 인터넷 들어가셔서 메요 클리닉 치시고 여러분이 궁금하신 그 키워드를 넣으세요. 그 아주 제일 정확한 병원 정보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런 데를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운동하는지도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케이스 스터디를 이제 좀 해볼게요. 각자인 경우에 어떻게 운동을 하면 좋을지 한번 이제 보면요. 먼저 활동을 하지 않는 중년 여인, 이런 경우 많잖아요. 주위에 활동하지 않으시고. 그런데 비활동 중년 여인이니까는 체중이 많이 나갈 거예요. 그죠? 예, 체중이 많이 나가는데 이 체중이 어느 정도냐면 220파운드, 220파운드니까는 키로로 하면 한 얼마 돼요? 100kg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만이죠? 살이 많이 찌셨죠? 운동도 안 하고. 그런 이 환자가, 이 중년 여인이 어떻게 운동을 시작을 할까? 여러분 주위에 이런 환자가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충고를 할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이 이제 적용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뭐예요? 30분이 아니라 15분이 아니라 1시간, 하루에 중등도. 중등도 뭔지 말씀드렸죠? 뭐요? 빨리 걷는 거. 1시간. 1시간이니까는 보통 30분이면 되는데 이 환자는 1시간 하니까는 좀 더 효과를 보자 이제 이거예요. 그죠? 왜냐면은 살이 쪘으니까 이제 또 목표가 뭐가 있어요? 체중을 줄이는 것이 이제 또 목표예요. 그런데 체중을 줄이는 속도가 어느 정도예요? 일주일마다 몇 파운드요? 1파운드. 그러니까 0.5kg. 2주일에 1kg 빼는 거예요. 한 달에 2kg 빼는 거예요. 그럼 1년에 얼마 빼겠어요? 한 20-30kg 빼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벼랑간 뭐 그냥 굶어가지고 그냥 쪽 빼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예? 보시다시피 이렇게 천천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건 아주 타당해요. 그죠? 아주 타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하는데, 자,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하냐 이거예요. 시작이 반이라는데, 어떻게 해요? 식사량을 감소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식사를 정하는 것은, 다이어트를 정하는 것은 뭐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이상 체중을 기준으로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상 체중은 어떻게 구해요? 22에다가 숫자 22에다가 여러분의 키를 미터로 표현한 거예요. 170cm면은 1.7m, 160cm면은 1.6m. 그럼 22 곱하기 1.6 곱하기 1.6 하면은 160cm분의 이상 체중이 나와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 얼마를 먹어야 될지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식사량을 이제 줄이고요. 그것도 귀찮으면은 평소에 먹는 것보다 뭐 반을 먹겠다는 등 뭐 4분의 3을 먹겠다는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보세요. 시작을 하루에 운동을 얼마씩 했어요? 이 환자요? 아침 저녁으로 5분 했어요. 5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분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최소한 운동을 하면 하루에 몇 분 하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10분 하려는 거예요. 근데 10분도 이 환자는 비만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한 거예요. 그런 말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동을 했으니까 이 비만 환자가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걷는 게. 그러니까는 뭐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드니까는 5분이면은 그냥 집에서 방에서 걸었을 거 아니에요. 방이라도 좋아요. 이렇게 뺑뺑이 돌란 말이에요. 5분간. 이렇게. 네? 이 환자는 비만이라 계단도 못 오를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계단도 좋죠. 뭐. 예.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2개월이 됐어요. 2개월 후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루에 30분씩 걷는데 직장을 다니니까는 버스에서 내려서 집까지 그냥 걸어오고 그러니까 출퇴근을 걸어서 하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까지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요. 그럼 그것도 운동이잖아요. 그럼 따로 운동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30분씩 2개월부터는 30분씩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붙박이 자전거. 붙박이 자전거 아시죠? 그걸 하시든지 뭐 에어로빅을 싱글 하시든지 뭐 근력 운동을 하든지. 그래서 결국은 1년 후에 어떻게 됐어요? 일주일에 300분씩.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예요? 5일 한다면 하루에 60분. 하루에 1시간 한 거예요. 그죠? 하루에. 그러니까 1시간 되겠죠. 출퇴근할 때 30분, 퇴근할 때 30분. 이러면 1시간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고 결국 하니까 1년에 40파운드, 20kg 체중을 줄였죠. 그러니까 이거를 꾸준히 하고 이 환자가 이제 1년 지나고면은 더 근력 운동을 집어넣고 운동의 강도를 늘리고 그다음에 먹는 걸 줄이고 그러면 당연히 정상 체중 유지하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네. 주위에 이런 환자가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두 번째 이제 사례는요. 활동적인 중년 남성이에요. 이분은 어렸을 때 아주 운동을 많이 했었어요. 운동을 많이 해서 굉장히 체격이 좋았었는데 이제 살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옛날에 이제 체격과 체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 하는 활동이 30분씩 그래도 빨리 걸어요. 그러니까는 이 가이드라인은 하는 거예요. 그죠? 가이드라인은 하고 이틀에 한 번씩 역기를 두니까 근력 운동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가이드라인보다 조금은 더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옛날에 그 체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니까는 이제 빨리 걷는 중등도 운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빨리 걷는 거를 뭘로 바꿔요? 달리기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꺼번에 그렇게 하지 않고 5분씩, 일주일에 5분씩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30분 중에서 5분만 빨리 달리고 처음에 25분은 빨리 걷고 그 다음 주에는 빨리 달리는 건 10분 하고 이거는 이제 걷는 거는 뭐 20분 하고 이렇게 결국 역전을 시킬 수 있잖아요. 빨리 걷는 것부터 달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계속 근력 운동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1년이 지나면은 이제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굳이 1년까지 갈 필요 없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중년 남성은 그렇게 할 수 있고 만약에 매우 활동적인 여대생이다. 여대생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환자는 야구 연습을 해요. 야구 연습을 하니까 운동을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야구 연습을 하면은 무슨 위험이 있겠어요? 격렬한 운동을 할 때 아까 우리가 어떻게 운동을 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전신 운동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야구 운동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피처를 한다. 공을 던지는 투수를 한다 하면은 이 공 던지는 팔 근육만 발달할 거 아니에요. 그죠? 포수를 한다. 공을 잡는다. 그러면 그 근육만 발달할 테고 그러니까는 무슨 위험이 있냐면 여기 오버유스 인저리가 있을 수 있는데 쓰는 근육만 몽창 쓰고 안 쓰는 근육은 안 쓸 수 있다 이거죠. 야구 선수니까 운동을 많이 하지만은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전신을 운동할 수 있는 것을 해서 그래서 이 오버유스 인저리를 예방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는 환자들은 또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 여대생을 이제 훈련을 시켜요? 야구를 일주일에 4회를 운동을 하는데 요거를 3일로 줄이고요. 그럼 하루는 뭐예요? 하루 분량. 하루 분량이면 중등도 운동 30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루 운동, 중등도 운동 30분을 이렇게 하고요. 시작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등도 운동을 넓히고, 야구 운동을 줄이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활동적인 여성이 어떻게 운동을 해서
위험도 줄이고 건강도 유지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골다공증 예방이 나오는데, 이 골다공증은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은데 특히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느 경우가 제일 많다고 그래요? 운동 부족, 예를 들어서 뭐 사무실에서만 일하는 남성들, 예? 여성들도 뭐 집에서만 일하고, 그리고 특히 그렇게 일하니까는 이 sedentary life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게다가 햇빛도 안 보니까, 햇빛도 안 보면은 햇빛이 우리 피부에 닿으면 피부에서 뭐를 만들어요? 비타민 D를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역할이 뭐냐면은 이 캘슘을 우리 몸에서 잘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캘슘이 부족하니까는 의사들이 여기 가서 캘슘 잡수세요. 해서 캘슘을 줘서 여러분들이 잡수신다고 하더라도 그게 100% 흡수가 안 돼요. 왜요? 캘슘이 흡수가 되려면은 우리 몸에서 바이타민 D가 있어야 돼요. 바이타민 D가 그 수용체에 달라붙어야 캘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그 채널이 열려요. 그 채널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먹어도 여러분 캘슘이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캘슘 흡수는 필요해요. 왜요? 뼈를 튼튼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뼈를 튼튼하기 위해서 캘슘이 필요하지만은 캘슘은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고요? 바이타민 D가 없으면은 캘슘은 전혀 역할을 못 해요. 들어가질 못하니까. 그러니까는 바이타민 D를 이제 잡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골다공증은 그런 것이 이제 다 망가진 거예요. 뭐 캘슘도 있어도 그만, 바이타민은 없고, 바이타민 D는 없고, 햇빛도 안 쬐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돼요? 뼈는 뭐라고 해요? 야, 나는 내 생을 다 마쳤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시작을 하게 됐냐면요. 이 캘슘, 이 뼈 이런 걸요. 우주인들 있잖아요. 그죠? 우주인들. 네? 우주인들은 저 높이 가니까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중력이 없잖아요. 네, 공기도 없지만 중력이 없잖아요. 중력이 없으니까는 조금만 태워도 몸이 붕 떠버려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붕붕 날아다닐 거 아니에요. 중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몸의 무게가 없는 거니까는 거기 가면은 손가락으로 내 몸을 이렇게만 해도 몸이 이렇게 썩 올라가는 거예요. 예? 워낙 가벼우니까, 중력이 없으니까, 무게가 없으니까 가볍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주인이 어떻게 돼요? 골다공증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몰랐죠. 우주인들 처음 우주에 보낼 때는 이제 과학자들이 모른 거죠. 얘네가 왜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잘 부스러지나.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뭐예요? 중력이 없으니까 뼈가 뭐라고 느끼냐면, 뼈가 내가 내 할 일이 없구나. 뼈가 할 일이 없으면 뭐예요? 뼈가 그냥 일 안 해도 되니까, 튼튼하지 않아도 되니까 캘슘도 날려버리고, 뼈는 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그게 골다공증이잖아요. 골다공증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주인들이 위에 가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바이타민 D도 먹어야겠지만은 운동도 해서 근력 운동을 더 해야겠죠. 그래야 뼈가 튼튼해지니까, 그래야 지구에 다시 돌아왔을 때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골다공증 연구가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상에 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면은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어요? 운동을 안 하고 햇빛도 안 쬐고, 그러면은 특히 가만히 앉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골다공증이 생기는데, 그리고 또 남자에 비해서 여자들이 또 골다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언제요? 예, 여자들이 그러니까 폐경을 하면요. 예? 폐경을 하면은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분비가 안 되잖아요. 여성 호르몬 분비가 안 되면은 이 뼈에서 이 캘슘이 이렇게 빠져버려요. 뼈도 생각해나 보자. 아, 이제 뭐 나도 살바 다 살았나 보다. 그러니까는 뼈가 자기의 기능을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캘슘도 날려버리고, 그러니까는 골다공증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여성들이 폐경 이후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보세요. 이 호주에서 60살, 60살 이상의 이렇게 환자들을 보니까 여성 그룹의 반이 골다공증이고 남자는 3분의 1이 골다공증이 많아요. 누가 더 많아요? 여자들이 훨씬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뭐 폐경이라는 이 도전 때문에 여자들이 이렇게 훨씬 많은데, 그러니까 뭐 툭하면 뭐 넘어지면 부러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그럼 이 문제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겠다? 무슨 운동을 해야겠다고요? 네, 배낭을 쥐고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근력 운동의 이유가 뭐예요? 뼈로 하여금 뼈가 자기의 존재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게 해요. 뼈가 무게를 느끼면은 잘못하면 주인님이 부서지시겠구나. 내가 좀 튼튼해져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 생각이 있으면 뼈가 칼슘을 받아들여요. 그렇게 받아들일 때 바이타민 D가 있으면 훨씬 더 잘 받아들이죠. 그러니까는 뼈가 튼튼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는 바이타민 D가 액티브하게 되려면은 뭐하고 뭐를 해야 된다고요? 햇빛을 받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해가 떴을 때, 해가 떴을 때 배낭에 무거운 거를 쥐고 빨리 걷고 빨리 뛰면은 그게 제일 좋은 상황이겠죠. 그죠? 바이타민 D 양은요, 우리가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요, 참 하나님은 참 풍부하세요. 사랑이 정말 풍부하세요. 1년 중에 하루요. 1년 중에 하루도 한나절, 아니 반나절, 4시간. 4시간, 그러니까 상체, 그러니까는 여름이니까는 뭐 티셔츠만 입었을 거 아니에요. 티셔츠 반바지만 입었으니까는 이 정갱이, 팔, 얼굴에 피부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태양이에요. 그죠? 그 정도로 하루에 4시간만, 하루요. 1년에 하루. 4시간만 받으면은 1년 필요한 바이타민 D 생산이 다 된다고 해요. 참,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사서 먹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모순적인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햇빛을 쬐고 운동을 하시면은 좋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햇빛을 그것만 쬐야겠냐? 더 쬐면은 그럼 큰일 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몸은 조절을 해요. 만약에 바이타민 D가 충분하다? 그러면 햇빛을 더 오래 쬐셔도 바이타민 D가 더 생산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러시면 뭐 그러시면 되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얼굴만 쪼이시면은 당연히 더 오래 쬐셔야겠죠. 그죠? 왜냐면 이 다리에서 멜라닌을 바이타민 D를 생산하는 그 면적이 줄어들 테니까. 그렇죠. 이게 폭로돼 햇빛에 닿는 피부가 그렇게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럼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타민 D 생산이 아주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그 중동에서 다 뒤집어 쓰고 다니는 여인네들. 그 사람들은 햇빛을 통해서 바이타민 D 생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건 아주 건강에 안 좋은 거죠.
걔네들이야 뭐 미용 때문에 하겠지만은 미용 때문에 하는데 그런 엑스트라로 보너스로 이렇게 바이타민 D 생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거죠. 네. 나중에 햇빛에서 이제 햇빛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람들이 참 말을 많이 하거든요. 햇빛을 쬐면 뭐 피부암에 걸린다는 등, 누구는 뭐 바이타민 D 생성이 되니까 좋다는 등. 그러니까 뭐 정신 없는데요, 소비자들은. 그러니까는 대다수의 사이언티스트들은 그러니까는 그 이익이 손해보다 더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benefits outweighs risk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조금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햇빛을 많이 쪼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 이제 이렇게 뭐 피부암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햇빛 많이 쪼이는데, 근데 그 피부암에 생긴 거는 이렇게 전이가 잘 안 돼요. 금방 발견하고 그 치료하고 금방 아물고 그러니까는 다른 것보다는 좀 덜 위험한 것 같아요. 네. 언제 어느 시간에 햇빛을 쬐는 게 그래서 이제 보통 자외선이 아주 강한 뭐 오후 2시부터 4시나 그러니까 뭐 그때는 피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쬐면 좀 안전하다고 해요. 그러면 그때 하시든지. 예. 예. 그러니까는 2시 이후에서 4시 그때는 좀 워낙 자외선이 강하니까 좀 위험하다고 해요. 그런데 자외선도 종류가 뭐 이렇게 파장에 따라 나뉘거든요. 어떤 제가 어떤 게 유익한 거고 그거는 제가 지금 구별을 못 하는데, 그래서 그때 피하고 하면은 뭐 이렇게 괜찮다고 해요. 예. 의의 치료의 광선 뭐 이런 나오죠. 예. 현재까지는 그거죠 뭐. 근데 다른 거는 다른 메커니즘은 아직 사이언티스트가 발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자외선이 근데 멸균 효과는 있죠. 자외선이 이런 이 세균 같은 거를 이렇게 죽이는 살균 효과는 있잖아요. 예, 그런 건 또 따로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을 위한 이제 예방을 위한 운동이 이제 어떤 것이 있냐 나오는데, 예, 무거운 배낭을 메고 빨리 걷기. 이제 이렇게 하셨지만 이제 여러분 이제 다 배우셨으니까는 벼란 건 엄청나게 무거운 거를 메고 다니시지는 않으시겠죠? 그죠? 천천히 작은 거부터 넣고 뭐 일주일씩 하나씩 더 첨가하고 그 다음에 시간도 천천히 느리고 이런 식으로 하셔서 운동을 하시면은 골다공증 이제 예방이 될 거고, 개중에 수영을 하는데 수영은 이거는 골다공증 예방보다는 어떤 환자들이 수영을 이렇게 추천받냐면은 이 관절이 이렇게 아픈 환자들, 걸으면은 더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수영을 해서라도 운동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수영은 보시다시피 수영은 여러분 물에 들어가시면 물에 몸이 붕붕 뜨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 뼈가 중력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으니까는 뼈는 수영을 하실 때 여러분이 운동을 하시는지 안 하는지 구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수영은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다 없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예?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냥 그 정도예요. 그렇잖아요. 이치가요.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메커니즘이 발견될는지는 모르지만은 현재 과학으로는 수영은 그렇게 이 중력 운동을 요구하는 이 골다공증에는 효과가 없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해야겠어요? 배낭을 메고 빨리 뛰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관절을 보호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콘크리트나 어스팔트 뛰지 마시고, 예? 잔디밭을 뛰시든지 땅을 뛰시든지, 아니면은 이 운동화가 푹신푹신한 거라
관절의 체중을 줄이는 걸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뛰는 게 너무 무리면은 그냥 빨리 걸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죠? 그렇게 하셔야겠죠. 예. 제가 다시 좋은 운동화 신고 걸으라고요. 예. 그게 훨씬 낫죠. 예. 그런데 이제 할 수 없이 수영을 추천하는 환자들은, 허리가 굽은 환자들은, 예, 그러면은 서 있으면 이게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척추에 더 무리가 갈 테니까. 그러면 할 수 없이 뭐 플랜 B로 이렇게 뭐 수영을 이제 그때는 추천하고요. 그런 환자들 이렇게 또 피해야 되는 것은, 골다공증 환자들이나 이렇게 척추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은 윗몸 일으키기는 이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왜요? 윗몸 일으키 막 빨리 하다가 이 척추에 무리가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거는 우리가 이 골다공증 환자나 이 척추 이상이 있는 환자들은 추천을 안 합니다. 그리고 추락할 수 있는 운동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골다공증 환자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넘어져서 뼈 부러지는 게 제일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상황은 우리가 만들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 상황 하게 하고, 격렬하게 하다가 뼈 부러지면 안 되니까. 그죠? 예. 그 근육 같은 게 격렬하면은 근육 힘이 얼마나 센데요. 뭐 허리를 벼랑과 심하게 튼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피하면서 이제 운동을 하자 이거죠. 다 말 되는 소리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골다공증 환자는 이 호주 정부에서 만든 웹사이트를 제가 따왔습니다. 내가 이건 잘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폐경기 여성. 폐경기 여성도 참 도전이 많아요. 참 여성들이 인류에 큰 발전을 하잖아요. 이 후손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참 그거는 정말 힘든 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참 남자들이 고마워하는데, 이게 이제 끝났을 때 더 이상 이제 여성으로 역할을 이제 할 필요가 없을 때 이제 폐경이 오게 되는데, 폐경이 오게 되면 이제 어떤 증세가 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경험하셨으니까.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은 행운이시고요. 어때요? 예, 핫플러시라고 하죠. 벼랑과 이 아래 팍 올랐다가 팍 내리고. 예, 자, 그렇죠. 잠도 안 오고요. 그리고 또 어때요? 기분이 좋았다가 뭐 가라앉았다가 뭐 왔다 갔다 하고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하여튼 여러 증세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이제 통증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이 환자들이 어떻게 돼요? 정서적으로 이게 더 심해지면 뭐가 돼요? 불안장애가 더 심해지고 불안장애가 오거나 우울증이 오거나. 그죠?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호르몬이 딱 끊겨서 월경을 안 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는 뼈가 약해져서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죠. 그죠?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폐경을 하면은 살이 찌잖아요. 살이 찌는데 살이 어디에만 올라요? 뱃살만 올라요. 에? 그렇죠. 그러니까 체중이 증가를 해요. 그리고 이 애를 뵐 때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니까는 임신할 수 있는 여성들은요, 심혈관 질환이 아주 적어요. 참 이상해요. 예? 여성 호르몬이 이 동맥에 그 지방질이, 콜레스테롤이 끼는 걸 허용을 안 해요. 여성 호르몬. 그거 얼마나 이점이에요. 그런데 여성 호르몬이 딱 끊기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제 뭐 남자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랑 똑같이 동맥경화가 생기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성은 그냥 애를 베는 거를 손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여성 호르몬 때문에 얼마나 이점이 많은데요. 예? 여성 호르몬이 있을 때는 뼈도 튼튼해지고 이 동맥경화도 안 생기는데요. 그 중풍도 남자보다 훨씬 적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호르몬이 떨어지면 이제 그때는 완전히 그냥 막말로 속된 표현으로 내팽개쳐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골다공증도 생기죠. 동맥경화가 생겨서 혈압이 오르니까 뇌출혈도 생길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도 생길 수 있죠. 이런 게 다 터지는 거예요. 예? 그거는 집사람 보니까 알겠어요. 예. 그런데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 그 운동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체중 증가도 억제가 돼요. 당연하죠. 운동하는데 많이 뛰니까는 에너지 소모가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체중 증가도 억제되고요. 보니까는 종양 발생도 감소해요. 이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예? 보시다시피 유방암, 대장암, 자궁 내막암 이거 얼마나 다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하니까는 이거의 발생률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 운동을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이렇게 좋아지고, 그 다음에 뭐 골다공증도 안 생길 만큼 뼈도 튼튼해지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줄어요? 심혈관도 튼튼해지고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도 줄고요. 당뇨도 줄고요. 우울증 이런 것도 줄고요.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나니까는 폐경기 여성일수록 뭐를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는 얼굴에 땀이 나는 거는 항상 필요해요. 그죠? 예. 여러분이 이 수입을 위해서 그렇게 땀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땀을 내야 되는 거는 정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폐경기 여성도 운동을 해야 되고, 이제 노인들 있잖아요. 노인들은 과연 운동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결론은 뭐예요? 노인도 사정이 허락하는 정도만이라도 뭐 하라고요? 운동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정이 허락하시면은 똑같이 중년들이랑 똑같이 생각하시고, 나는 중년이다, 나는 노인이 아니다, 중년이다 생각하시고 운동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렇게 하셨을 때 훨씬 이제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노인들은 또 무슨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되냐면은, 넘어지시니까는 중심 잡는 거. 네? 솔직히 지팡이 잡는 거 여러분들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혹시 넘어지실 것 같아서 불안하시다? 그럼 솔직히 지팡이 잡고 다니세요. 저도 지팡이 잡고 다니고 등산하면 정말 편해요. 저 그래서 등산할 때 항상 지팡이 짚고 다녀요. 그래야 지나가는 뱀도 잡고.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중심을 잡는 거, 그러니까는 노인들은 항상 신경 쓰셔야 돼요. 예. 그래서 넘어지지 않으시면 훨씬 더 오래 사실 텐데, 넘어져서 부러져가지고 못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주 악화가 그냥 급속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시지 않게 이렇게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깍두기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운동을 하게 되면은 뇌에서부터 이 근육까지 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서로 연락을 해서 같이 움직인다는 거고요. 이제 좀 딱딱한 건데, 이거 뭐 할 필요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학문적인 건데요. 그냥 넘어가죠, 뭐. 네? 넘어가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할게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 운동을 하는 게 근육이라 그랬잖아요. 근육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걸을 때, 제가 이렇게 걷잖아요. 그럼 이 걸 때 필요한 근육이 한꺼번에 몽창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할 때 내가 천천히 할 때는 이 전체 근육이 한 10%만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고, 내가 빨리 하면은 한 40%가 근육이 움직이는 거고, 더 빨리 하면은 그제서야 100% 이제 근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천히 걸을 때랑 빨리 뛸 때랑 움직이게 하는 수축을 하는 근육의 개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언제 더 에너지 소모가 커요? 빨리 달릴 때 에너지 소모가 더 크죠. 그러니까는 에너지 소모가 더 크니까는 더 많이 우리가 흡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그거를 나타내는 이게 피규어예요. 이게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할 때 반응을 하는 근육이 따로 있고요. 그 두 번째 수축을 할 때 반응을 하는 근육이 따로 있고, 어떤 근육은 정말 빨리 할 때만 수축을 하는 근육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뭐 노래하면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내가 있는 근육이 다 수축하고 활동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운동을 하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운동이 있고 근육이 있고 반응 안 하는 근육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론은 뭐예요? 이 그래프의 결론은 뭐예요? 근력 운동을 하라. 배낭을 쥐고 이렇게 운동을 하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가 아침에 한 거, 맨 아침에 한 거를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일에 땀을 흘려서, 그러니까 얼굴에 땀을 흘려서 이 수고를 해서 먹고 살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가장 기초 개념이 뭐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럼 그 사랑의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해서 우리만 잘나게 그렇게 하자. 너네만 그렇게 해서 너만 그렇게 잘 살아서 그렇게 살다 죽어라. 그게 하늘의 뜻은 아니에요. 하늘의 뜻은 뭐예요? 너가 그렇게 움직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누구를 사랑해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해라? 움직여라. 그러니까는 움직여서 이웃 사랑을 해라,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셔. 야, 너 사랑한다. 너 사랑한다. 너 죄를 지어서 너가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지만 나는 너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만 딱 그치셨어 봐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으니까 구원을 받으셨어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어떻게 하셔서요? 십자가에서 실천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땀을 요구를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피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알면은 우리 주위 사람들 보고 야, 내가 너 사랑한다, 사랑한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사랑을 하면은 그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주둥이로만 하면 그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그들을 몸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있어요? 근육이 있고 뼈가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실천을 하라 이거죠. 사람들은 자꾸 이원론으로 분석을 해서 믿음 따로 뭐 행함 따로 자꾸 그러는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실천을 하는 게 믿음이지. 그죠? 그래서 이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얼굴에 땀을 내서 정말 수고를 하라고 한 것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가족과 내 자신의 개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말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이 정말 얼굴에 땀을 내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깨닫고 실천할 때 그것이 참 이 세상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는 있는데 그래서 제 로마서 있는 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죠? 얼굴에 땀을 흘리는 거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에서 뭐라 그래요? 열심으로 주도 섬기라고 합니다. 열심을 하면 우리에게 뭐가 나겠어요? 역시 땀이 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커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운동을 하셔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때 여러분이 큰 공헌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